네, 신성델타테크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강프로입니다. 자, 오늘 신성델타테크가 장 초반에 반등이 좀 세게 나왔습니다. 뭐 세다고 표현하기도 조금 안타깝기는 한데요. 여기 시가 6% 잡혔고 고가가 7.5% 잡혔습니다. 자, 근데 신기한 게 하나 있어요. 시간의 거래를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은 하락 중이에요. 그쵸? 오늘은 하락 중인데 이제 곧 마감이 됩니다. 근데 10월 31일 날, 그쵸? 시간외에서 뭐가 됐다? 상승이 나왔다. 제가 시간외에서 상승이 나올 때는 뭐라 그랬죠? 물량을 털어먹기 위한 작업을 하는 거다. 시간의 상승이 좋은 게 아니에요. 시간의 상승에서 10%대 뭐 이렇게 마감이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다음날 갭 띄워놓고 팔아먹기 딱 좋게 만듭니다. 시간의 상승이 됐기 때문에 고가에서 물량을 던질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분류하는 내용이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예요. 신성 델타테크는 초전도체 관련주잖아요. 그런데 여기 고가에서 다른 종목들 있죠. 관련된 종목들. 이런 부분이 빠지지 않는 내용은 뭐 때문에 그런 줄 아세요? 관련된 내용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게 초전도체가 아닌 거죠. 신성 ST에 대한 상장권, 그리고 로봇주에 대한 무언가의 기대감, 그런 부분이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런 것과 관련된 거지 초전도체 관련된 내용으로 인해서 신성 델타테크가 안 빠졌다? 그러면 보세요. 서담, 파워로직스 이런 종목이 안 빠져야죠. 안 빠져야 돼요. 그쵸? 이런 종목이 안 빠져야 되는데 왜 이것만 버티고 있었냐고요. 그쵸?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드렸었던 겁니다. 물려 있는 분들은 올라가면 좋고 하겠지만 이런 게 괜한 위험으로 내 계좌에 다가왔을 때는 사실상 답이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경고성 메시지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직까지 반등이 한 차례는 남았어요. 그리고 보세요. 자, 조금 더 보이시면 여기 21일평과 61일평이 바짝 붙여 있는 거 보이시죠? 그쵸? 그러면 이 내용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61일평선이 올라오고 있어요. 왜? 60일의 평균 가격은 아직 이런 부분도 있고 고가의 부분을 평균치를 내서 가격 적용이 되니까. 근데 20일 보세요. 지금 어때요? 20일 어떻습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제 일주일 지나잖아요. 21일 평선은 가파르게 꺾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한 번, 두 번. 그쵸? 60일 평선은 멈춰 있고 21일 평선은 떨어지죠. 뭐가 돼요? 역배열됩니다. 역배열되면 어떻게 돼요? 급락의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나요? 한 지난주 영상이었던 것 같은데 이번 주 초인가 지난주 영상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뭐라 그랬나요? 진짜 제가 걱정돼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때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렸어요. 4만 원 이탈은 확실시. 그쵸? 4만 원 이탈은 확실시. 그리고 오늘 반등이 나올 때도 자, 제가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에서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자, 39,150원까지 상승을 하는데 제가 뭐라 그랬나요? 5% 올라가는데 신성 델타테크 강세를 보이는데 아직 매수하면 안 된다. 신성 델타테크 촉수 언금 언제예요? 9시 2분이잖아요. 장 시작하자마자 위로 탁 튀니까 제가 뭐라 그래요? 매수하면 안 됩니다. 그쵸? 종가 떨어지기는 했고 오늘 뭐 결과적으로 상승 마감하긴 했습니다. 근데 이게 더 위험해요. 반등을 이렇게 끝낼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게 더 위험한 겁니다. 그리고 제가 정확하게 고가에서 매도를 하라고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이 부분도 계속해서 이 내용 보면 이 방은 일단 단타하고 다 같이 진행을 하니까 내용이 좀 많습니다. 근데 제가 신성 델타테크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려왔어요. 보세요. 신성 델타테크 고가는 64,000원이다. 이거 언제예요? 12시 49분이잖아요. 언제? 10월 10일 날. 10월 10일 언제예요? 이날이잖아요. 급등해서 올라가는데 고가 이미 나왔고요. 이제 매도해야 될 때다. 이제 팔아야 된다. 끝이다. 이때 가격 얼마예요? 62,800원이잖아요. 아니 이런 내용을 자 10월 10일 정확히 찍혀 있죠. 제가 걱정돼갖고 밤에까지 이야기를 한 거예요. 신성 델타테크 내일 급락 나올 수 있다. 내일 매도 예정이니까 준비해라. 자, 근데 그 내용 한번 보세요. DIT 한번 볼게요. 그 밑에 제가 자 보세요. 10월 11일 날 그쵸? 신성 델타테크에서 나온 물량으로 이걸 잡을 생각이었던 거예요. DIT 뭐예요? 반도체 종목입니다. 어떤지 한번 볼게요. 자 보세요. 요날부터 시작해서 50%가 일주일 만에 올랐어요. 아니 항상 신고가 종목을 매매해야 되는 것은 맞고요. 신성 델타테크가 신고가 종목인 것도 맞는데 바닥에서부터 5배, 6배씩 올랐잖아요. 그럼 이걸 어떻게 우리가 무조건 간다고 보유할 수 있겠습니까? 이 부분을 반드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내용에 대한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럼 정말 위험합니다. 앞으로
이런 상황 또 당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올라갈 때 있죠. 올라갈 때 매도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전문가는 없습니다. 이런 전문가는 없어요. 올라가면 더 올라갈 것 같거든. 주식이 그래요. 근데 보세요. DIT 어때요? 아니 보세요. DIT 있잖아. DIT 여기. 어때요? 오늘까지 올랐어요. 왜? 반도체니까. 하이닉스 안 빠지잖아요. 10월 달에 시장 안 좋은데 하이닉스 신고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종목이 계속 가는 거예요. 어떤 재료 때문에 이것 때문에 불확실한 거에 내 돈 절대 걸지 마세요. 이건 진짜 100번 강조를 드려도 부족하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쭉 내려보면 오늘 같은 경우에도 단타가 나오죠. 그쵸? 11월 2일. 그쵸? 제가 계속해서 보여드릴게요. 딱 두 종목만 가지고 제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내용 한번 확인하세요. LNK 바이오. 그쵸? LNK 바이오 오늘 어떻게 끝났나요? 21% 마감했어요. 그쵸? 18% 마감했어요. 그쵸? 고가가 21%고 종가 18% 나왔습니다. 그럼 시가 대비해서 이거 몇 프로 뜬 거예요? 그쵸? 13% 정도 마감했죠? 종가 쳤습니다. 왜? 상한가 안 갔으니까. 내일 더 가면 할 수 없지. 하루 13% 먹었으면 됐지. 뭘 더 먹어요? 그쵸? DIT 같은 경우에 오늘 또 나오죠? 언제? 장시작 전에. 이것도 장시작 전에. 그쵸? DIT 봅니다. 자, DIT 보세요. 오늘도 올랐잖아요. 그쵸? 이때부터 공략한 걸 오늘도 올랐어요. 이런 내용을 왜 집중해서 보지 못하느냐. 전 그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시장에는 반드시 상승을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차이는 있을 뿐더러 반드시 상승할 수 있는 로직이 있습니다. 그 로직은 신고가 로직이에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강하게 움직이는 게 주식시장의 특성입니다. 이 부분 절대 잊지 마시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올라갈 때 매도하는 게 기술이다. 그쵸? 그리고 내용 한번 더 볼게요. 뭐 관련된 뭐 상한가 종목들 많이 나옵니다. 여기서 내용 보면 제가 신성 델타테크 관련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렸는데 자 보세요. 신성 델타테크가 처음에 급락 나오고 그쵸? 급락 중 고가 돌파 이후 급락 중 그쵸? 4만 원대까지 대기하겠다는 이야기를 언제 했다? 10월 12일 날 했다. 그쵸? 근데 이미 지금 얼마예요? 지금 37,900원. 그쵸? 가면서 3만 원대 확정이다. 그 얘기를 한다니까요, 제가. 봐봐요. 매매하면서 단타 나오는 거 피델릭스. 그쵸? 이런 거 보시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신성 델타테크로 내가 지금 고생을 하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번에 무료 소통방에 오늘까지만 입장을 받도록 할 테니까 영상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라고 문자 보내시면 되고요. 그리고 왜 제가 이렇게 고가에서 매도 주문을 넣을 수 있었는지를 이해하시려면 제가 신성 델타테크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을 만들어 왔으니까 상단의 전화번호 확인해서 숫자 3이라고 문자 보내세요. 그러면 제가 신성 델타테크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신고가를 기반해서 만들어진 자료고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왜? 반등이 남았거든요. 아직. 반등은 한번 남았어요. 근데 절대 기대감을 크게 갖지 말자. 초전도체고 나발이고 세상을 바꾸는 건 다음 일이고 내 계좌 꺾이는 건 오늘 일이에요. 오늘을 지킵시다. 오늘을. 이게 중요해요. 그쵸? 만약에 초전도체로 인해서 이거 올라갈 놈이었죠? 그러면 여기까지 빠지지도 않아요. 60일 이평선 이탈하지도 않습니다. 그쵸? 이거 역배열 바뀌죠? 그럼 끝이에요. 이거 바꾸려면 얼마나 긴 시간이 필요로 할지, 그쵸? 그거 아셔야 됩니다. 그쵸? 그 내용을 제가 디테일하게 이야기를 드릴 테니까 상단의 전화번호 확인해서 참여. 그러면 제가 실시간 소통방에 입장을 시켜드리고요. 그리고 숫자 3이라고 문자 보내면 신성 델타테크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을 공유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시청해 주시는 모든 분들이 상단의 전화번호 확인해서 참여나 3이라고 문자 보내세요. 진짜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진짜. 자, 이제 23년도 다 끝나가지만 매매를 하시면서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시장이 항상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제 구독자분들과 시청해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앞으로 차기 주도주가 될 수 있는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물론 단타에 목말라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단타의 문제는요, 위험관리입니다. 단타에서의 위험관리는 손절 말고는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항상 제가 단타는 재능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드리는데 단타에서의 재능은요, 단순하게 차트를 보면서 단타를 치는 기술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손절에 대한 심리적인 압박을 이겨내면서 매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장기간 유지하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한두 번 해보면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단타나 짧은 수익만을 쫓다 보면요, 잦은 손절로 계좌가 망가지는 건 순식간이고요. 그만큼 수익하고는 거리가 멀어지겠죠. 장기간 유지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는요, 어떤 계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계기는 한 종목에 비중을 실어서요, 수익을 보는 것 말고는 없습니다. 쓸데없이 잦은 매매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한 종목에 비중을 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비중을 실는 과정에서 성장 산업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이런 성장 산업에 대한 구조와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신고가 그리고 선반영 구조에 대해서 이해를 했을 때 이런 매매를 할 수 있게 됩니다. 2월 7일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으로 에코프로 매수가는 17만원 이에서 진행이 됐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50만원부터 자율 매도 구간으로 잡았죠. 예상 수익 범위가 200%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신고가 이후에 선반영 평균치가 200% 이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에코프로가 2차전지 양극재 기업이죠. 자, 근데 2차전지 양극재는 친환경이라는 범주 안에 속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항상 이야기를 드리죠. 시세는 항상 연결된다고요. 앞으로 나올 대시세 종목도 이런 친환경이라는 성장 산업군에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이런 성장 산업군에 포함되어 있는 걸 확인한다면 이 내용처럼 세 가지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1년에 많은 종목이 발생하지 않고요. 그리고 세력들의 장기간 매집 구간이 확인돼야 되고, 그리고 상승하기 시작하면 평균적으로 3개월 정도의 상승 구간을 보이기는 하지만 제가 2개월이라고 작성을 해온 건 한 가지 내용 때문입니다. 한 달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성장 산업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런 공통점, 여기다가 기술적인 내용을 다 포함을 시키더라도 절대적으로 가격이 우선적으로 반영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내용을 토대로 제가 4분기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장기간 하락하면서 최악의 국면을 거쳐왔고요. 이 구간에서 먼저 하락을 했다는 건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처럼 고가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저가, 즉 나쁜 부분을 반영한 이후에 신고가를 발생을 시켰다는 건 앞으로 좋을 부분을 반영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본격적인 시세는 신고가 이후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은 매물 소화 과정을 보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가격 먼저 분석을 끝냈죠. 그리고 나서는 정부 정책의 방향과 맞는지를 체크를 해야 되는 겁니다. 2023년 대시세 종목인 에코프로도요,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죠. 물론 이런 종목들도요, 신고가 이후에 시세를 낸다는 건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런 내용을 토대로 23년 상반기 에코프로와 같은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하반기 대시세 종목은 영상 상단의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공유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상단의 전화번호 확인해서 하반기 대시세 종목으로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